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044선, 코스닥은 690선 마저 깨지면서 689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외국인들 매도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2천억 원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500억 원 가까이 매도세 나타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0.35% 빠지면서 40선 이탈하고 37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하락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0.59%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으나 중기 최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46,000원에서 49,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0.6%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미중 무역 전쟁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이 같은 악재는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66,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순위 변동이 좀 있었죠. 현대차가 3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배 구조 개편 소식과 함께 외국인들이 이 거래의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3만 5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LG화학이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0.46%의 하락세 32만 4,500원 선 바라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이 6위권까지 밀렸습니다. 어제 4%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또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2%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 블록딜 이슈로 함께 좀 셀트리온 계열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모멘텀은 확실하다며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17만 원 선 바라보고요. 신한지주 0.75%의 상승세 47,2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빠집니다. 0.46%의 하락세. 그리고 포스코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23만 4,500원 선 바라보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19%의 하락세 688포인트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그래도 오늘 코스닥 혼조세 나타내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37%의 강보합권, CJ E&M 어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다가 마감 때는 1%대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18만 3,8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신라젠이 어제 2% 가깝게 빠졌습니다. 어제 좀 바이오 종목들이 좀 대부분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만 4,2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5만 5천원대 이탈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헬릭스미스 0.7%의 하락세 21만 원 선 턱걸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케미컬 어제 0.5%의 상승세로 마감이 되는데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 HLB, 7위에는 메디톡스 올라와 있고요. HLB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는 3% 넘는 상승세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1% 가깝게 추가 상승하면서 72,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어제 2% 가깝게 빠졌습니다. 오늘 2%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요. WHU가 최근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어제 게임 종목들 좀 눌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18만 7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 6%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 좀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최근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2% 추가 상승합니다. 76,800원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10위권에 휴젤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 제약은 2% 하락하면서 11위권까지 밀렸지만 휴젤은 반대로 3% 가깝게 상승하면서 10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시초가 공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 유가가 급락이 나타났고 물론 오늘 새벽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50불대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하락 시에 소외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항공업종이고 항공업종 중에 대장인 LCC의 대장인 제주항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제주항공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부동의 LCC 점유율 1위 업체의 위용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또 중국 노선 신규 배분이 있었죠. 북토부에서 중국 노선 신규 배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전체 노선에서 약 25%를 제주항공이 확보하면서 외형 추가 성장의 발판으로 마련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K라고 단위 원가라고 하는데요. 이 단위 원가 감소에 따른 시장 경쟁력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단위 원가 감소란 얘기는 한마디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제 장기전으로 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런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유가 상승세는 좀 제한적이다. 이제 50불대에서 계속해서 유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여름 성수기에 들어가는 항공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충분하게 조정을 지금 받은 상황이고요. 시장이 추가적으로 불안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제주항공의 역량, 앞으로의 성장성, 지금 주가의 충분한 조정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가격권으로 좀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42,000원, 손절라인 3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반종미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27일에 주셨던 캠시스 3.41%, 5월 21일에 주셨던 ST 시스템은 3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대유 위니아는 8.8%, 그리고 SG 세계물산은 2.7%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SN텍과 SH 에너지화학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5월 21일에 주셨던 NSN은 1.38%, 그리고 드림텍은 14.7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K사인은 0.62%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5월 21일에 주셨던 본느는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반종미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SG 세계물산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 2.72%, 캠시스는 3.41%, 3위에 대유위니아 8.8%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2위에는 SD 시스템 39.04%, 1위에는 솔리드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52%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신송홀딩스 0.21%, K사인은 0.62%, 3위에는 NSN 1.38%, 2위에는 드림텍 14.78%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1위에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35% 넘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부터요. 홍기범 연구원의 드림텍 올라와 있고요. 수익률 14.78%, 7위와 6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에코마케팅 15%, 백산 18%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5위는 하채기 연구원의 이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30.81%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4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이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는데요. 36%에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반종민 소장의 SD 시스템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약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39%가 넘었습니다. 2위에는 한정민 팀장의 인콘 올라와 있고요. 5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52%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4월 30일에 솔리드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52% 넘어가면서 목표가로 주신 6,000원을 터치했습니다. 네,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추세가 계속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최근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솔리드는 어떻게 보면은 3사 그 LG유플러스나 KT나 SK텔레콤 이 3사 유통을 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리드는 좀 더 지켜봐도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 한 8,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8,000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5월 14일에 K사인 추천해 주셨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고요? 네. 비록 지난 금요일에 시초가 대비 하락을 보였지만 보안 관련주 중 가장 높은 시초가를 갭상승을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8월 20일에 서울 R&D 캠퍼스에서 삼성 보안 기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보안 기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더 추가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5월 28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었죠. 코스피는 2044선, 코스닥은 690선 깨면서 689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2천억 원 가까이, 어제 하루에만 2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5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 52주 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 오이솔루션과 최근 뜨거웠던 이 테마주로 뜨거웠던 넷패스와 같은 테마주를 중점적으로 좀 매도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시장이니만큼 손실이 불가피했을 것 같은데요. 또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의 거래 대금도 어제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원달러 환율 흐름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6거래 연속 내리면서 어제는 1184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LG화학 0.6% 상승하면서 31만 8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오랜만에 빨간불 켜냅니다. 0.86% 상승하면서 17만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텔레콤 0.39% 약보합권, 포스코도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3만 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현재 약보합권 2043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상승하면서 691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헬릭스미스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 켜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코스닥 시장 이끕니다. 5만 5천 원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CJENM 오늘 추가 상승합니다. 강보합권 18만 4,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 어제 하락세로 마감이 됐지만 오늘 회복합니다. 0.5% 상승하면서 5만 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포스코케미칼 0.5% 상승하면서 5만 4,200원에 거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HLB 0.7%, 메디톡스 0.6%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빨간불 켜내고요. 펄어비스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5% 넘는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 1% 추가 상승하면서 76,3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여전히 휴젤이 10위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강보합권 39만 6,400원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넷패스 신소재입니다. 이 넷패스 신소재는 CMC 생산 전문 화학 소재 기업으로 특히 이제 2차 전지 사업 부문에 특화가 되며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액면 분할하기 전에 가격은 굉장히 높았지만은 대체적으로 액면 분할하면서 15,000원까지 그 액면 분할한 가격으로 15,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후 이제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한 조정폭을 크게 받았고요. 올해 2월까지 좀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3월부터 하락폭을 막으면서 일정한 등락폭이 나와줬는데 보여준 뒤에 이제 4월부터 다시 이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액면 분할한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두드러 맞았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다시 그 하락폭을 막고 다시 보합권으로 흘러가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기관의 매수세가 좀 굉장히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보합권을 유지하는 구간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을 지금 보시면은 좀 잡아가고 있는 지금 주가를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오히려 좀 더 주목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작년 연말에 LG화학과 2차 전지용 그 소재 공급 소식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었던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2차 전지 방열 재료를 이제 작년 12월부터 생산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매출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모습들, 그러니까 아직 반영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게 앞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좀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그 액면 분할 이후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고요. 현재 등락폭이 조금 어느 정도의 그 보합권을 흘러가면서 등락폭이 좀 어느 정도 커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의 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그 하락을 했던 상승폭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락폭을 만회하고 굉장히 그 주가의 회복 속도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중국에서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미국을 좀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히토류 공장화를 이제 기술을 보유한 GRE 지분을 좀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네페스 신소재가 히토류 관련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흐름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3분기 그 국내 히토류 공장 건설을 지금 목표로 두고 있고요. 앞으로도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나올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반응은 굉장히 적게 보였던 이 네페스 신소재가 주목을 좀 더 크게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은 추세 흐름이 좋고요. 일전에 LG화학과 2차 전지용 재료 공급으로 인한 매출 발생이 지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히토류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주목을 받을 부분들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가 굉장히 높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일전에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던 그 구간에 대한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이 굉장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로 이제 별 4개씩 지정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지금 진입하셔도 무방하고요. 목표가는 좀 더 높게 잡았습니다. 15,000원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6,500원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덱스터입니다. 이 덱스터는 그 영화 CF 그리고 뮤비 등 이제 모든 영상 전반에 VFX에 이제 제공을 하는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제 국내 및 해외 그리고 영화 제작 그리고 드라마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 기업은 작년 8월 10,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다가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올해 1월부터 CJ ENM 피인 수설을 통해서 추세가 갑자기 크게 전환이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4월 달부터 상승을 하다가 다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좀 등락폭을 보여주면서 흘러가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를 다시 한번 분출시킬 수 있는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 기업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매출도 2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또한 이제 순이익도 흑자 전환까지 이제 성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9월에 인수 작업을 좀 진행을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병적인 부분들이겠죠. 합병적인 부분들이 이제 9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드라마 이제 영화 콘텐츠 제작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재무적으로나 이제 기업의 역량 강화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영화 기생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 덱스터가 CG 작업을 계약을 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덱스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신과 함께 CG 부분들의 효과에 굉장히 기여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의 제작한 그 기생충에서 CG 부분들을 통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이 맡으면서 기생충이 막 흥행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덩달아 이 덱스터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고의 영예인 황금 종려상을 이제 기생충이 이제 받았기 때문에 CJ 연출을 맡은 그 덱스터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어느 정도의 그 CG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의 효과 정도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 상승력이 굉장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2월부터 기관과 외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300일선 돌파와 그리고 아래 7,800원 부근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툼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안전하게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영업이익 흑자와 앞으로 인수합병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생충에 대한 효과를 받아 주가 상승 을 좀 굉장히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뭐 전체적인 최근 장세를 보면은 좋은 이슈가 아무리 나와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 4개씩 지정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200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배럴입니다. 이 배럴은 그 스포츠 의류, 캐주얼 의류 및 그 스포츠 용품 등의 제조 및 유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워터 스포츠 용품에 큰 강점을 보이는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래시가드로 엄청나게 작년에 주목을 받은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 기업은 그 2월에 상장된 뒤에 3만 원까지 대폭 상승을 하다가 작년 12월까지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은 뒤에 특히 이제 그 조정을 받았을 때 작년에 이제 특히 래시가드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6월 이전 여름 전까지는 대폭 상승한 뒤에 겨울 시즌이 되면서 대폭 조정을 받는 즉 이제 계절주의 흐름대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하락폭을 멈추고요. 그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제 소폭 조정을 받은 뒤에 재차 우상향 추세를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일전에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하면 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때 그 여름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돌파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침해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돌파를 하다가 멈추고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은 이제 현재 여름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올라갈 기미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배럴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그 4월에 급상승한 뒤에 윗꼬리를 굉장히 남겨준 시점을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 이제 이 배럴이 치매 관련주로 잠깐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배럴이 공동대표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한 대표가 인포메딕텍 대표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계사로 어떻게 보면은 인포메딕과의 연관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인포메딕은 미국에서 치매 진단 보조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그 배럴은 그 수영복 회사로서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 쪽도 같이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 워터 스포츠, 즉 이제 래시가드 수영복 트레이닝복 중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매출이 첫 500억을 도파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매출에 적용이 되면서 1분기 때 영업이익과 그 순이익이 모두 이제 흑자 전환이 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기 때입니다. 이 시기 때에 흑자 전환이 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추세가 전향된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익 턴어라운드는 일전에 500억 매출적인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고요. 여전히 여름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었던 작년과 같이 그 래시가드 레깅스, 그리고 또한 이제 기타 애슬레저 제품군들이 이제 계속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매출적인 부분들과 재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앞으로도 높을 수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좀 마케팅이 좀 신선하기는 한데 최근에 이제 60% 할인 이벤트까지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 마케팅에 굉장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도 다가오고 있고요. 올해는 또 이제 폭염까지 굉장히 크게 세게 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래시가드로 작년에 상승했던 주가만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매출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또한 대표 한 분이 그 치매 관련된 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진단 보조 시스템을 선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 여름 시즌을 통한 계절주로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 구간에서 그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 17,000원에서 그 18,800원 사이에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화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금 구간부터는 등락폭을 유지를 하면서 매물을 소화해낼 그 과정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 4개씩 지정을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굉장히 크게 잡았습니다.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5,000원입니다. 네, 넷패스, 신소재, 덱스터 그리고 배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3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종근당에서 분사된 원료의약품과 건강식품 기능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와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 최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혜 가능성을 둘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선진 발효 종합 발효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중국, 중동, 유럽 및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약 30여 종에 이르는 원료와 원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와 당뇨병 치료제 원료를 주요 품목으로 생산하고 있고 최근 선진국 시장을 겨냥한 고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 억제제와 당뇨병 치료제의 매출 비중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40년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성이 우수한 프로바이오틱스 원료를 개발하였으며 내수 시장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고령화 사회 진입과 건강에 대한 경각심 확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건강 유지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소비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단순히 건강 보조의 역할뿐만 아니라 체지방 감소,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개선, 그리고 면역 반응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와 그리고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원료의약품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신규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주가는 5월 초에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잠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꾸준히 수급이 대폭 좋아졌고 현 구간대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수급 개선과 시장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전년도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28,000원,
순저가는 22,500원 부근 이탈 시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한국유니온 제약입니다. 한국유니온 제약은 항생제 중심의 전문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재차 외형 확대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전문 의약품 제조와 판매, 그리고 타 제약 회사에 대한 수탁 생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제, 캡슐제, 액상 주사제 등 GMP 제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처방약 위주의 전문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항생제, 근골격계, 순환기계, 소화기 계류입니다. 그리고 제품 다변화를 위해 호흡기계와 비뇨기계류 제품의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제재 및 제형 개발을 통해 수탁 생산의 사업을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제네틱 품목 개발만으로 성장의 한계가 있어 동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량 신약 개발을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이 유효한 세파클럽 복합 항생제를 자체 개발해 임상 3상을 완료하였고 뇌 기능 장애 개선제인 콜린알포 세레이트의 신규 제형 개발을 완료하여 허갑 접수 단계에 있습니다. 추가로 기대되는 분야는 앞타머 바이오 관련 의약품 사업입니다. 앞타머란 특정 물질의 특이적으로 결합 능력을 가지는 DNA로 기존 항체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타머 선발 기술을 지닌 인터올리고와 앞타머의 표적성을 활용한 표적 조영제 및 표적 국소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올리고와 췌장암 항암 이식제 기술 이전 협약식을 진행하면서 추후 임상 시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외 췌장암 조기 진단 및 표적 치료 시장의 규모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사는 앞으로 재차 외형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 공장 신축에 따라 생산 능력이 확대되었고 항생제를 비롯하여 기존 제품 생산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 사업의 매출 기여도 증가 역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지난해 7월 상장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주가가 약간 횡보세를 보이는데 최근 들어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19,000원대 매물이 약간 단기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22,000원대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면 추가 상승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근거로 1차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부근시 이탈시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INC입니다. INC는 통신 반도체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에너지와 사물 인터넷 솔루션을 제공하는 텔미스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한국전력의 AMI 사업과 도로공사 LED 조명 제어 사업의 수혜 가능성, 그리고 생활가전 IoT 증가로 수혜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에너지 부분에서 설명드리자면 한국전력의 지능력 원격 검침 인프라인 AMI 사업은 2020년까지 전국의 약 2,250만 가구에 AMI를 여러 차례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1차 사업부터 3차까지 약 780만 가구가 설치되었고 현재는 400만 호의 4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전력의 AMI 사업에 동사가 2016년부터 참가하였고 2차와 3차 사업용 모뎀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2018년부터 시작한 4차 사업 역시 모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4차 사업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에 보안 모듈 검증으로 지연되었으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수주 잔여 물량의 발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5차 사업과 6차가 약 1,070만 호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사의 추가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LED 조명 제어는 고속 모뎀을 설치하여 원격 관제 센터에서 LED 조명을 온오프 하거나 주변 밝기에 따른 조도 조절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LED 조명 제어는 도로 공사의 경우 신설 고속도로에 전면 적용하거나 그리고 기존 고속도로의 노후화된 조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교체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홈 관점에서 설명드리자면
3월 인터넷 솔루션은 다양한 전자제품에 와이파이 칩이나 모듈에 대하여 사용자가 원격으로 전자제품 제어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전업체는 3월 인터넷 솔루션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원격 제어와 사용자 패턴을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생활 가전의 IoT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정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보일러 등을 생산하는 다양한 생활 가전사에 필요한 와이파이 모듈과 스마트폰 어플, 그리고 가전사 서버 구축 등 IoT 솔루션을 턴키 형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극심한 민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사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증권사 가이던스에 의하면 올해 매출액은 2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비 5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한 상승을 위해서는 전년도 고점이 6,000원대 매물 소화가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1차 목표가는 5,700원, 손절가는 4,700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이 KMW입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56,000원까지 오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좀 목이 메이는데 일단은 지금 왜죠? 네. 지금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 아무리 봐도 그 좀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5G 장비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무시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봤을 때 뭐 매수를 들어간다는 너무 부담스럽죠. 계속 올라가고 하고 있는데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집중해서 들어간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질 경우에는 못해도 17,000원까지는 그 주가 폭락이 굉장히 크게 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적으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조금 서서히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물론 이제 지금 갭을 띄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 매물을 계속 위에서 앉혀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놓쳐서 그 2,000원을 벌자고 5,000원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보시기보다는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낫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주가 흐름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참고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러니까 매수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씩 털어내 가시면서 수익을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양현석 회장의 성접대 의혹 보도에 어제 하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조금씩 회복합니다. 현재는 29,400원대까지 내려왔고 오늘 저가가 28,800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양현석 대표와 그러니까 최근 양현석 대표와 소속 가수 중 한 명이 동남아 부호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TV 시사 프로그램 방송 예고를 어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최근 승리의 성접대 이슈 이후 또다시 부정적인 이슈가 터져 당분간 주가 회복이 약간 쉽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회사 대표가 연관되어 있는 만큼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일 성접대 이슈는 기업의 이미지가 약간 실추되기 때문에 다른 호재로 부각되더라도 상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이 32,000원대에서 35,000원대 그 지지선이 최후 지지선으로 보여지는데 이 3만원대까지 뿐만 아니라 깨지면서 이러한 훨씬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당분간 기술적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고 보유자분들은 약간 비중을 좀 줄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화 PNC입니다. 이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이죠. 미국에서 모래모 흥행 대박에 현재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상한가를 안착을 하면서 지금 흘러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총 잔량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내일도, 오늘만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내일도 좀 상한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 미국에서 그 모래모 흥행이 이제 대박이 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나 그런 세계 시장에서 대박이 났다는 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된다면은 내일도 상한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1차적으로 좀 매도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일전에 보유하셨던 분들은요, 매도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한 3,800원 이상대, 그러니까 한 4,100원대 좀 1차적으로 목표가 그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4,600원대, 그때 이제 그 2차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면서 분할 매도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전에 전 고점인 이 부근에서 5,200원대 있는데, 이 5,200원대 한 번에 단기간 상승을 했을 때는 아마 이 부근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차익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이제 보시면 돼서 대체적으로 5,000원 이상에서 전량으로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나는 좀 그 1년 동안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그렇게 큰 부분들은 없겠다. 하지만 조정폭을 세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5,000원 선에서 다 모든 쪽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가는 부분들이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5월 23일에 추천해주신 인콘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51%가 넘어섰습니다. 이제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인콘이라는 종목을 좀 간단하게 좀 짚고 가자면, 액면병합 이후의 상승과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연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일 상승 이후에 오늘 좀 조정 흐름들이 좀 이렇게 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죠. 차익 매물들이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적으로는 이제 현재 300선 부근에서 좀 이제 흐름이 흘러가지고 있고, 일단은 24일 기준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나와준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올라가준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은 좀 더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자이버사와의 연계 재료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시장에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외인 수급과 기관 수급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수급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흐름은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8일 하루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시는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제 몇 거래 정도 이어졌을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지금 조정에 대해서 개인 매물이 좀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상승에 대한 재료는 상승 동력은 아직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한국알코올입니다. 이 기업 명칭만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는 이 소주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이 기업은 이 석유화학 제품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국내 유일의 공업용 에탄올, 수산에틸, 수산부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최근 흐름들을 좀 보자면 17년도 12월 기점으로 흐름이 전환되어지면서 18년도 5월경 고점 형성 후에 조정 흐름이 보여지면서 10월경 5,820원대 저점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반등 기점 보여지면서 약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최근 300선 위로 올라와 주면서 흐름 이어가주는 종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최근 짚어봐야 할 흐름들을 좀 보자면, 신디프라는 회사의 주식을 190억 규모의 취득을 좀 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신디프라는 회사는
증류 설비를 구축하여 기초 유기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좀 더 깊게 파고들자면 최근 감사 보고서 내용 중에 특수 관계자 거래 부분상에 KCNA라는 부분이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이 KCNA는 한국 알코올의 대주주이기도 한데 이 KCNA의 매출적인 부분이 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미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시를 발표하면서 신규 사업 진출 및 사업 협력을 위함이라 이렇게 하였는데 이 기업의 경우 정제, 합성, 무수주정, 초산에틸, 초산부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장 점유율 또한 무척 높은 편에 속하고 이 국내 유일의 공업용 에탄올, 초산에틸, 초산부티를 생산하는 만큼 이 생산량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매출은 꾸준한 상승 곡선을 이어와 주었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2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7%가 증가했으며 올해 1분기 영업이익 또한 약 7억 원을 달성하면서 전년 대비 26.6%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매출을 바탕으로 이 신규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공장 가동 또한 99% 거의 풀로 가동하는 만큼 생산력에 대한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면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 구간 부근에 매물들이 좀 다소 포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작년 조정 발생 전에 진입한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일부 차익 매물에 대한 점은 나와줄 수 있으나 추세가 점차 증가되어지는 부분과 더불어 외인과 기관, 금투 등의 수급 또한 이어져 오는 데다 꾸준한 매출의 증가가 나와준 만큼 이전 고점부까지의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11,15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044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9시 3분경에는 53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45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사고요. 외국인이 150억 원 넘게 팔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어제 큰 폭의 상승세 보였던 현대차가 오늘은 1% 넘게 빠집니다. 13만 5천 원 선에서 출발했다가 3,500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론이 다시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블록딜 이슈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조금 회복 시세에 나오고 3% 이상 상승하면서 18만 원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연스럽게 LG화학이 6위권까지 밀렸고요.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습니다. 포스코는 약보합권에서 23만 3천 원에 흘러가고 여전히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5% 상승하면서 693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9시 20분경에 694선까지 올랐다가 현재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상승 기조 이어나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300억 원 가까이 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론 헬스케어 오늘 잘 갑니다. 3% 넘게 상승하면서 최근에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모습인데요. 5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신라젠도 1% 가깝게 상승합니다. 헬릭스미스 1%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5천 원대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CJ ENM 이 장 초반에는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이 됐고요. 약보합권 18만 3,3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컬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HLB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메디톡스 오랜만에 빨간불 칸입니다. 0.5% 상승하면서 43만 9,600원 선까지 올라왔고 펄어비스 어제 하락폭 대부분 만회를 좀 했습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9만 3,700원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2% 가깝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 상승폭을 조금씩 내어주고 7만 5,3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휴재 1%대 하락세로 하락 전환됐습니다. 39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합니다. 118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7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츠기 샘플러스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치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신 다산 네트워크스가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38%가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대 심리하고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요가 발생하면서 실적에 직접적으로 빠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지금 분야가 되기 때문에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산 네트워크스가 중개업체로서는 국내 시장의 1위의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좀 많으면서 수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좀 상승한 흐름인데 오늘도 지금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면서 다산 네트워크가 오늘도 좀 상승한 흐름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방송 출연하면서 목표가를 높게 또 한번 더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목표가 일단은 높게 더 거기 9,000원에서 더 사양해서 12,000원에서 11,0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12,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올라온다 하면 다시 또 목표가를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장에서는 좀 우리넷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넷은 2000년도에 설립이 돼서 약 20년 동안 지금 기술 개발 중심 업체로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최초에는 그 김광수 대표하고 그다음에 장영국 사물인터넷 그룹장 등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출신들 중심으로 해서 강정손 전문 개발회사로 좀 출발해가지고 지금 국내 통신사는 물론이고 철도, 도로, 지자체 시장에 자체 개발한 정성 장치를 좀 지속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우리나라에서 좀 크게 조금 사업 부분을 좀 보면은 세 개로 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선 통신 사업자로서 광전 송기술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AGW가 좀 포함되겠고, AGW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삼성전자로서 좀 양수하면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요 고객이 KT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2017년도에 펜텍으로부터 그 LT 사물인터 사업을 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OLED 공정을 좀 사업을 인수하고 있는데, 새롭게 지금 광정 통신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이라든가 OLED 쪽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좀 진출하면서, OLED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좀 진행했는데 올해부터 좀 본격적인 좀 매출 등 사업에 대한 실적이 좀 가시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게 지금 보고서가 좀 나와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도 정부에서든 삼성전자 쪽에서 지원 정책이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능력이라든가 그다음 음성 처리 기술도 좀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는 거고, 우리넷이 또 광통신 쪽에서의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30%, 40%에 좀 점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선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점유율에서 상당히 지금 탄탄하게 좀 점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이 다각화가 되면 좀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는 또 5G 기술 기반에서 보안 솔루션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쪽 5G 관련해서 보안 쪽으로도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매년 꾸준하게 지금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좀 주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조금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가는 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72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츠기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이 휴장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 우리로 치면 이제 현충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아셔야 되는데요. 현충일 이후가 이제 메모리얼 데이 이후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휴가를 이제 떠나는 시점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제 주는 시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주니까 이제 변동성도 확대되는 구간인데요. 최근 이제 지난 주말부터 이제 3박 4일로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또 이번 주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그 건적국인 이제 북한 관련되는 부분과 중국 관련되는 이야기를 또 아베랑 이제 만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 중국 시장에는 이제 급등으로 또 옷장에 이제 올라갔는데요. 미중 그 무역 분쟁의 어떤 장기화 우려감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오전에 외국인들은 국내에서는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계속 일단은 매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이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연속에 보면 8일 정도로 지금 계속 순매도 행진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금융투자나 연기금에서 조금 이제 받아주고 개인들이 좀 샀는데요. 아침에는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상승 흐름입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하도가 되었던 바이오주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인보사 관련되어서 시작처가 지난주 이제 미국 현지 실사까지 하고 이제 주말에 와서 이번 주에 이제 발표를 하려다가 어제 오후에 이제 오늘 발표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발표되면 인보사를 포함한 코롱이나 코롱생명과 키슈진 그리고 바이오 전반주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어떤 발언들이 나오면서 오늘 테마주 쪽에서는 철도주들이 흐름이 좀 견조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주들도 이제 재료가 있는 에이프로젠 관련되는 종목들하고 합병 관련되는 이슈, 그리고 기생충 관련되는 깐에서의 좋은 소식에서 이제 그 테마주들 몇 개가 5G와 더불어서 흐름이 올라가는데요. 당중은 여전히 또 중국 시장 개장하면 변동성이 있으니까 개별주 어떤 순환매가 계속 좀 지속될 걸로 보니까 이 점 참조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헬릭스믹스, 제넥신 이런 종목들이 거의 신저가, 그다음에 헬스케어도 신저가, 그러면서 바이오주들이 대형주들이 상당히 부진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시장이 이제 지수가 코스닥이나 다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요. 대형주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틈새 전략으로 바이오텍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지고 온 종목이 이전에도 한번 추천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유틸렉스인데요. 263050입니다. 차세대 면역 치료제 이제 개발업체인데, 유틸렉스의 어떤 장점은 기술 개발 능력들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 보니까요. 항체 관련되는 이제 포온비비나 AI TR 관련된 항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보통 이제 우리 면역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암세포가 발현하는 어떤 단백질이 이제 면역세포들을 못하게 차단하는 부분들을 억제를 이제 푸는 어떤 기전이라면, 이 유틸렉스의 이 두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도성 공동 자극인자로 해가지고 T세포를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세계 최초로 이제 발견되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어떤 바이오텍이 가지지 못하는 항체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T세포 치료제, 카티 치료제 관련되는 어떤 세 가지 섹터에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틸렉스의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파이프라인이 좀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T세포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FBA T셀이죠. 이 부분이 이제 4월달 중순에 임상 이제 중지 명령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보사 사태 때문에 임상 중지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조금 예민하게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제 10만 원 이하로 떨어져가 최근에는 8만 원대 중반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서 다시 또 이제 10만 원대까지 이상으로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단순히 이제 문서상의 어떤 실수다, 몇 달 있으면 이제 재개된다라고 회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감안해야 됩니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좀 살펴보면 플랫폼의 어떤 기술력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중국의 하웨 제약에 이제 기술 수출까지 했던 EU101 관련된 이 부분은 이제 포온 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EU102는 뭐 AI TR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임상 단계인데 내년도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임상의 어떤 진행 기대감이 있고요. 이제 임상 중지되었던 FT셀 관련되는 부분은 원래 이제 임상 1상에서 이 부분은 이제 완전 간회가 나와서 상당히 좀 기대되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유틸렉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재개가 되게 되면 임상 2상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조기로 이제 상용화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혈액암뿐만 아니라 이제 고형암 관련되는 뭐 터티NT라든지 리티NT 이런 부분들도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굉장히 좀 부각받고 있는 게 카티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카티 관련되는 부분은 본래 이제 CD19을 대부분 적용하는데 이게 정상세포하고 암세포 같이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사이토카인 후폭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아서 상당히 좀 그 장점 대비해서 단점도 극명했는데 유틸렉스가 진행하는 이제 카티 관련되는 부분은 HAL DR이라고 하는 어떤 그 타켓을 좀 달리해서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좀 반응하는 부분들을 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임상이 들어간다면 이 세 가지 파이프라인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도 추가적으로 좀 기대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 가치의 어떤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조금 눌림목 관점인 한 10만 2천 원 이하에서 매수 전략 가져가 보시고요. 목표가는 단기로 1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9만 2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